네, 수능 특강 문학 수업 계속됩니다. 오늘은 고전산문 9번째 작품, 제목이 상사동기인데 상사동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원래 이 작품은 운영전의 아류로 영영전, 그 주인공 영영의 이름을 따서 영영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자, 작품 살펴갑니다. 밤이 다 끝날 즈음에, 자, 지금은 영영과 주인공 영영과 김생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밤이 다 끝날 즈음에 새벽 달기 꽃기어 울며 날 밝기를 제쳐가니, 아쉽죠. 두 연인이 함께 하고 있다가 날이 새니까 이제 김생이 궁궐 밖으로 가야 돼요. 멀리서 파루는 통행금지 해지를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자, 파루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이제 김생이 이 궁궐에서 벗어나 자기 집으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짧게 밤을 같이 지내고 김생이 떠나가야 될 그 상황이야. 김생 자리에서 일어나 옷까지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다.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함께 있던 밤이 너무 짧아. 사랑하는 우리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요. 이별하기 싫다. 이 궁궐문 한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제 계속 몰래 인연을 맺을 수가 없고 이제 떠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요 하면서 그 작별 이별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영영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흩뿌리면서 말했다. 홍한 방명, 홍한 젊은 여자 또는 예쁜 여자, 젊고 예쁜 여인이 방명, 운명이 기구하다. 이런 말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조금 자기를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 보는 거죠. 나만 홍한방명이라는 말이 나한테만 적용된다면 좀 억울할 일인데 다른 여인들도 이런 일을 다 겪었다 하니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뭐 저만 이렇게 운명이 기구한가요? 저처럼 운명이 기구한 여자가 많지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보는 겁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 사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극히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이별할 수밖에 없으니, 자, 이 이별은 원천적으로 궁녀는 말이죠. 이 궁녀는 이 궁궐의 주인, 무슨 대군이 있을 겁니다. 회상군인데 궁녀는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 대군의 소유입니다. 그 궁궐 주인의 소유야. 그러니 다른 남정네와 연애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 차단되는 겁니다. 자, 궁녀들의 생이 이렇게 기구한 거죠.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우리가 죽어서도 이렇듯 원통할 것입니다. 이 원통함, 이 한, 죽은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즉 뭐죠?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것인데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좀 약간 그 생뚱맞은 얘기인데 문맥적으로는 이렇게 헤어지느니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저로서는 괜찮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죽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죽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것이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영영은 지금 죽어도 나는 관계치 않습니다 라는 식의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낭구는 철석 같은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저 같은 아내자를 염려하다가 성정을 해쳐셔야 되겠습니까? 성정은 성품, 인성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남자가 할 일이 많은데 여자 하나 생각하다가 남자가 가야 될 인생이
방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엎드려 바라건대 난군께서는 지금 저와 이별한 뒤에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 계속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린들 필요 없으니 저는 이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녀자니까 이런 거고 난구님은 출세도 해야 되고 하니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공부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은로 벼슬길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두 남녀가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약 부분.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과 헤어진 김생, 온갖 근심 속에서 지낸다. 3년 후에 드디어 과거급제 회산군 댁 근처를 지나다가 자 몰래 이제 이 궁궐 안에 몰래 잠입해서 몰래 데이트, 비밀 데이트를 영영과 하곤 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일어나 취해서 말에서 떨어진 듯 일부러 작전을 짭니다. 자, 일부러 말에서 떨어진 듯 땅에 일부러 누워버린다. 자, 이 모습을 본 회상군의 시녀들이 이제 발견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임시 구호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 회상군 이 궁궐의 주인은 죽은 지 이미 3년이 되었으며 이 궁궐의 사람들은 이제 막 상복을 3년상 치르고 나서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래서 회상군의 아내 부인은 마음 붙일 것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이라 광대들의 재주를 보면서 그동안의 적적한 마음을 좀 풀고 싶었어. 그래서 시녀들에게 자, 이 집에 광대들이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합니다. 손님으로 우연히 길 가다가 쓰러진 그 젊은 선비 김생이 이 집에 누워 있었는데 김생도 부인이 마음을 써서 부인이 착한 분입니다. 자, 이 광대들의 놀이를 구경하도록 해줍니다.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했다. 해서 누워서 이 광대들의 재주를 보란 얘기죠.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하는 듯 누워 있었다. 쌩쌩한 자 이미 김생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일부러 이렇게 아픈 척하고 누워 있었던 거죠.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 음악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보였다. 자, 궁중의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들이고 있었는데 주렴 발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자, 이 궁중 시녀들, 궁녀들 중에 영영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상. 자,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의 김생은 광대들 쪽을 주로 봤을까? 궁녀들을 봤을까? 이제 궁녀들을 찾아봤겠죠. 영영이 있나? 그런데 영영이라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자, 소설이니까 여기 영영이 나타나야 되겠죠.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아, 바로 영영이네. 영영이 김생을 알아보고서 흐르는 눈물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 영영이 김생을 알아차렸고 김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자, 마음에 두고 있던 연인을 서로가 봤는데 표현을 못해요. 카톡도 못 쳐요. 야,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나.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자, 몇 년이 흐른 후 이게, 자, 김생의 그 재치로 그 궁궐 안에 들어가서 영영이 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자, 김생 떠나야 되죠.
김생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 놀라서 말했다. 이곳이 어딥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한 겁니다. 궁중에 늙은 노비 장획이란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상군 댁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더욱 놀라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획이 사실대로 말하자 김생은 자 이걸 김상 스스로가 이런 작전을 짠 건데 모를 리가 없죠.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나가려고 했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해서 저 젊은 선비가 술 마시고 말 타고 가다가 우리 집 앞에서 꼬꾸라졌어. 술 엄청 마셨군. 갈증이 심하겠네. 해서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부인은 여기서는 별 의도 없이 젊은 선비 김생을 위해주는 마음으로 궁녀 중에 아무나 차를 갖다 주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얼굴만 확인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두 연인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자 이게 여기서 부인이 두 주인공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데 한 계기로 작용한 매개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은 못하죠. 서로 눈길만 주고받을 뿐 영영 차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자 얘들 참 대단하죠. 김생은 일부러 작전을 짰고 그 다음에 영영 김생 확인하자마자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편지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편지까지 한 통 써놨어. 자 이에 김생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죠. 거기서 보면 안 되잖아.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뜯어보니 그 글에 이렇게 영영의 글이 실려 있어요. 박명한 첩 영영은 두 번 절하고 난군께 아립니다. 저는 살아서 난군을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마지막 작별 순간에 뭔가 영영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 없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빈 껍데기 자네만이 남은 숨을 헐떡이며 살아있어도 사는 듯이 아닌 그런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숨만 헐떡이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제가 어찌 성의가 없어서 난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무지무지만이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던지 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애인을 보지 못하니 하늘 아득해 보이고 땅도 막막해 보였던 것입니다. 복숭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바람은 복숭아무 스치며 자두나무 스치며 부는 봄바람. 첩을 깊은 궁중에 가두고 자, 이 표현이 봄바람이 실제로 가두었을까요? 내용인즉 봄바람이 부는 날에도 저는 궁중에 갇혀서 지냈고 오동에 내리는 밤비 자 오동나무 스치며 밤비가 내릴 때에도 저는 빈방에 묶여 있었습니다. 독수공방 홀로 외롭게 지내왔다는 얘기죠. 오래도록 검은고를 타지 않으니 님을 만나서 그 즐거운 심정을 검은고 가락에 타서 연주했는데 님을 못 만나니 검은고 탈 일도 없었고 그래서 검은고 가변은 거미줄이 생기고 화장용 거울을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때 화장대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거울 제대로 본 적도 없다.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의 한을 돋우는데 지는 해를 볼수록 저녁 하늘을 바라볼수록 한만 더 깊어지는데 새벽달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염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겠습니까? 누각에 올라 먼 것을 바라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구름이 방해가 돼서 멀리 못 보게 하고 창가에 기대어 생각이 잠기면 마음속에 꽉 차있던 수심이 또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고자 한 제 꿈을 깨웠습니다. 다 방해물들이야.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우호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난군이여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불행하게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 할머니 동그라미 쳐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편지를 붙이고자 해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할머니를 통해서 이 김생에게 편지를 붙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니 편지조차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헛되이 난군의 얼굴 그릴 때마다 가슴과 창자는 끊어지는 듯 설령 이 몸이 다시 한번 더 난군을 뵌다 해도 저 이미 몇 년 세월이 흘렀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얼굴도 망가졌어요. 꽃다운 얼굴은 이미 시들어버렸는데 난군께서 어찌 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용모가 흉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난군 역시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하늘과 땅이 더 없어진다 해도 저의 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리요. 저는 죽는 길밖에 없는 자. 이 영영이는 뭐 뻑하면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약해요. 종이를 마주하니 처연한 슬픈 마음에 이를 바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후 혼자 외롭게 버티며 살아왔다는 것,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는데 당신은 어떤지, 자, 이런 사연을 쪽지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한시까지 작성을 했어요. 자, 7글자 4줄 7원절구의 한시. 이 소설은 원본이 한문 소설입니다. 좋은 인연이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을 했었죠.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나 이 인연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가 애절한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온 것이죠. 난군은 원망스럽지 않고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든 하늘만 원망스럽네. 하늘을 원망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사이에 옛날의 정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우리 현실에서 이어지지 못하는 인연, 먼 날 황천으로 내가 죽고들랑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서. 저승에서나마 끊어진 인연을 이어가자라고 다시 한번 애절한 심정을 담아서 한시를 썼습니다. 김생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했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해줄 파랑새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달하기 어렵고 또 흰기록, 자, 청조의 동그라미 치고 흰기록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게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물이 되겠죠. 그 어떤 매개물도 없으니 또 흰기록이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자, 이거는 지금 김생 파트의 사연이 되겠죠. 끊어진 검은고 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마음 졸이며 근심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못 이룬다. 한자성어로 자, 전전반측이라고 다 알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전반측. 내신이니까 나올 만한 문제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성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자, 궁녀를 사랑하니까 서로 몇 년 만에 김생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까지는 성공했어도 이 인연을 현실에서 이어가기가 참으로 힘든 거죠. 여전히 영영이 궁녀로 있는 이상은. 자, 이렇게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우미가 등장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 동년배 이정자라는 친구가, 남자겠죠, 김생의 친구 이정자가 문병을 왔어요. 김생이 정자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 병이, 이게 상사병이야, 병이 깊어진 까닭을 말하자 정자가 놀라더니, 자, 당연히 놀라겠지. 친구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의외로 위로를 합니다. 위로 동그라미 쳐봐. 자, 각자 이 사연을 처음 듣게 된 그 이정자라는 친구가 어떤 근거로 위로의 말을 할까 마지막에 봅니다. 이제 그대의 병은 곧 낫게 될 거야. 그 영영이, 너의 애인 영영이 있는 그 회상군의 궁궐, 그 회상군 부인은 나의 고모야. 나와 친해. 그러니까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내가 고모님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고모님 부인은 남편과 사별 후로,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됐네. 이승과 저승, 그 다음에 인과응보 같은
불교의 설을 믿어. 자, 불교의 회자정리도 있고 거자필반도 있죠. 윤회가 있죠. 불교의 설을 믿어. 쪼잔하게 이 속세에 이렇게 욕심이 많다거나 속세의 룰을 따른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산과 보배를 아끼지 않고, 여기 포인트 미조치입니다. 남을 위해 베푸니. 우리 고모님의 지금 상황이 불교에 심취하여 남을 위해 많이 베푸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거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내가 그대를 위해 다시 영영과 만날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해 보겠네 라고 도와주겠다 말을 합니다. 자, 만날 수 없어서 서로 상사병에 걸려 큰 마음속에 괴로움을 겪고 있던 김생에게는 우연한 일이긴 하지만 좋은 기회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김생 기뻐하며 말했다. 뜻하지 않게 오늘 모산의 도사를 다시 만났구나. 자, 밑에 그 도움말도 없는데 문맥적으로 봅니다. 모산의 도사 대신 뭐가 들어야 될까? 오늘 뜻하지 않게 우연히 내 인생에 진짜 큰 인연이 될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뜻이겠죠. 해서 아마 원본을 찾아봐도 모산의 도사는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곧 모산의 도사를 다시 만났다, 이게 곧 친구 이정자를 뜻하는 것이겠죠. 너가 나의 은인이 되어주겠구나 라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김생 거듭거듭 약속을 정하고 두 번 절한 뒤 정자를 전송했다. 그 뒤에 스토리 궁금하죠? 해서 짜자잔, 이 작품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원래 영영전인데 우리 EBS의 상사동에서 맺은 인연 이야기, 상사동기라고 제목이 좀 달리 나와 있어요. 자, 상사동에서 인연을 맺은 이야기. 이 작품은 영영전 또는 회상군전이라고 불린다. 한문 소설이다. 궁녀와 선비의 사랑. 자, 이런 점에서 운영전과 비슷하고 운영전의 아류로 여겨진다. 이 작품 사실적인 묘사, 생생한 비유로 절절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그리고 자, 우리가 쭉 작품의 일부를 봤는데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도술 부리고 있는 거 없죠. 전기성, 우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고전 소설과 달리 그래도 있을 법한 이야기, 개연성을 바탕으로 핵심 사건이 전개된다는 게 특징이다. 남녀 주인공이 여자는 궁녀, 남자는 선비, 이런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자, 사랑을 성취한다. 해피엔딩이에요. 자, 운영전과는 다르죠. 자, 근대의식이 반영된 소설이다. 자, 주제 신분 차이 극복, 김생과 영영의 사랑. 자, 전체 줄거리에서 아까 이미 힌트가 나와 있죠. 사랑을 성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정자의 고모님인 회상군의 부인이 도와줘서 둘 간에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전체 줄거리 봅니다. 자,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명나라 배경, 명나라 효정 때 김생이라는 선비, 성 밖에서 미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간다. 수소문에 본 결과 회상군의 궁녀 영영이네. 그래서 그녀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자, 그녀 할머니가 사는 동네가 상사동이야. 그래서 상사동기입니다. 상사동 노파를 찾아가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던 끝에 김생 그 그리움을 참을 수 없어서 이 궁궐에 몰래 잠입합니다. 궁궐에 스며들어 영영과 밤에 들어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틀 무렵에 빠져나오고 이러기를 수십 번 했어요. 영영과 정을 나누지만 궁녀라는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다. 자, 3년 후.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지문이에요. 김생 과거급제, 장원급제. 자, 회상군 집 앞에 일부러 쓰러져 눕게 되는 연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영영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영영의 편지를 받고 더한 그리움으로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누워 있던 김생, 우연히 자, 회상군 부인의 조카 이정자 도움으로, 이건 우연한 만남이죠. 우연한 계기죠. 자, 이제 이정자가 고모님 찾아가서 자, 이런 그 슬픈 사이에는 남녀가 있습니다. 고모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회상군 부인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영과 회유하고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자, 분석이 쭉 됐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재정리해보고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